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수요일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AI 정책 전문가 조재희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강다은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술의 가치와 일자리의 미래를 전해드리는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조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다은 씨도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만의 메타버스형 갤러리 설립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 강다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한국 폴리텍대학 대전 캠퍼스 입영 과정에 입학해 VR 미디어 콘텐츠를 전공하고 곧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재학 중이시군요. 네,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한동안은 저희가 졸업생분들만 오셨었는데 오늘 재학생이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 이사장님이랑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게 초면이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뵙는 자리인데요. 3주 전 도전 폴리텍 메타버스 시상식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제가 폴리텍대학이 주최한 도전 폴리텍 메타버스 경진대회에서 콘텐츠 개발 분야 1등 상인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 이사장님께 상금과 상장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상금 많이 받으셨나요? 네. 바로 네라고 대답하시네요. 자, 곧 수료를 앞두고 계시고 있긴 하지만 또 최근에 또 이렇게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졸업을 앞두고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준비하시면서 고생은 좀 많이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준비하면서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팀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원래 이번 대회 같은 과 동기랑 같이 이렇게 출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슬프게도 이 친구가 중간에 취업을 먼저 해버려서 혼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힘들었겠네요. 혼자 준비를 하려면. 네. 네. 그래서 유일한 팀원이 갑자기 빨리 취업을 하게 되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지만 덕분에 오늘 YTN 생생경제 출연 기회까지 얻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도 혼자 해서 1등 하신 거잖아요. 능력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자, 방금 우리 이 재학생인 강다은 씨가 받은 그 상의 대회가 도전 폴리텍 메타버스라는 그런 대회인데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이사장님? 예, 저희가 이제 AI와 메타버스 부분을 이제 좀 선도적으로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도전 메타버스라는 이제 기능을 가진 이제 콘테스트 대회인데 네. 이번에 해보니까 지난달 끝났는데 156개 부문에서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강다은 학생이 혁신상을 받았고요. 네. 네, 그걸 보니까 이제 교수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를 가지고 이게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구상을 해왔고 또 학생들은 본인들이 이제 배우는 전공 부문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또 학교 직원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학교 직원들은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고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가 했는데 아주 우수한 부분들이 지금 메타버스가 한국 사회에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산업 전반 분야에서 굉장히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은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폴리텍 대학이 또 워낙 이런 발빠른 변화에 대응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폴리텍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메타버스의 역사를 보면은 좀 오래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06년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가 상임위원을 맡아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컨라이프라 해서 메타버스의 전신이 이렇게 많이 활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5G 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세컨라이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환경 속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을 심화시키고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를 융합하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 신기술 연구원입니다. 이 메타버스 신기술 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네.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가 이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이 안에 수술을 할 수 있듯이 메타버스를 통하면은 기계라든지 이런 걸 해부하지 않고도 안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습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캠퍼스 라이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문 같은 데 많이 봤을 건데 뭐 입학식을 메타버스로 한다든지 네, 뭐 회의를 맞습니다. 메타버스 한다든지 예. 회사 출근을 메타버스를 아바타가 한다든지 이런 정도인데 네. 우리는 캠퍼스 라이프 자체를 학생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도 하고 거기서 뭐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또 다른 축제도 하고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진 또 대학 캠퍼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폴리텍이 이제 기술 학교이기 때문에 현장 기업들을 메타버스 안에 구축해서 네. 학교에서 기업을 사전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폴리텍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교육들을 지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재학생인 강다은 씨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폴리텍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다른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저는 뉴욕 시립대 헌터 콜리지에서 이제 스튜디오 아트라고 사진 집중 과정을 끝냈거든요. 이게 디지털 사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날로그 사진 형식을 전공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을 시작해서 졸업 후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예술 분야에 쭉 몸담아 왔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관련 분야를 공부를 하셨다가 한국으로 그럼 돌아오시게 된 이유는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큰 이유가 됩니다. 네. 뉴욕에서 이제 2번이나 락다운이 있었거든요. 네. 락다운이라는 게 이제 생필품 판매하는 곳을 빼고 이제 모두 다 이제 문을 닫는 것인데요. 이제 그때 이제 큰 시위도 있었고 이때는 이제 저녁 6시 이후로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했던 뉴욕이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뮤지엄하고 갤러리는 이제 문을 닫고 아트페어 취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했던 뉴욕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이제 비싼 생활비를 내면서 뉴욕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네. 이렇게 뭘 해야겠다는 일단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이제 한국으로 잠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폴리텍을 알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소개해 주실 때 VR 미디어 콘텐츠를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공부하는 걸 일단 좋아를 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시 기획을 이제 공부하면서 학예사 시험도 준비하고 폴리텍 대학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미술관 채용도 지원하고 폴리텍 대학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합격을 한 거죠. 네, 사실 뭐 미술관 큐레이터 채용을 된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이렇게 실력을 쌓고 4차 산업을 좀 가미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루고 공부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싶어서 이제 폴리텍 입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VR 미디어 학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공부했던 예술 분야랑 이제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제가 걸어온 예술 활동의 이제 연장선으로 제가 본
거죠. 이제 네.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백난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술은 왜 예술이 될 수 없는가. 네, 그러네요. 네. 기술도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믿고 이제 팬데믹 이제 이후 유명 뮤지엄 갤러리에서 이제 대면 전시의 대안으로 이제 VR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폴리텍 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뭐 이런 갤러리나 뮤지엄이나 각종 공연 전시도 이렇게 VR을 통해서 관람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의 좀 시대의 빠른 흐름을 우리 강다은 씨가 굉장히 잘 캐치를 해서 좀 내가 폴리텍 대학에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뭐 프로젝트에서 상을 받긴 했지만 동기가 먼저 빨리 취업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에서 공부를 해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일 것 같은데 취업이 좀 지금 약간 고민되는 시기일 것 같거든요.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취업에 대한 고민 어떠세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폴리텍에 오게 돼서 이제 취업해야 되겠다보다 이제 창업으로 변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입학하자마자 이제 팀워크 하느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네. 가상 갤러리를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폴리텍 교수님께서 창업을 적극 추천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해보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취업하는 것보다는 창업으로 이제 태세 전환을 하였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내가 좀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느끼게 된 어떤 계기나 그런 일들이 혹시 뉴욕에서 공부할 때도 좀 느껴진 게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폴리텍에 와가지고 네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안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줘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폴리텍에 오니까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고 한 이런 경험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반이 되어서 그 재능이 드러났다고 그러니까요. 봐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재능과 지금의 어떤 신기술을 잘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 다시 좀 여쭤보자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뭐 인공지능, AI 관련 교육에 대해서 강조도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고 오늘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이 디지털 부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해서 많은 정부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대전환은 지금 현재 비즈니스 방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화를 의미합니다. 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세계 경제와 산업 전반 특히 일자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별 일자리를 보면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제조, 건설, 금융산업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가 감소하지만은 디지털 산업 중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은 한 29% 정도 최근에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디지털 기술을 갖춘 융합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디지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은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의 문입니다. 특히 디지털로 소통하고 디지털로 생활에 익숙한 이른바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들은 네. 이런 디지털 교육을 좀 더 심화 교육을 받으면은 바로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것이 이제 폴리텍에 있는 다양한 학과들, 네. 이와 관련된 학과들에 입학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다은 씨는 이제 창업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계획이신지 네,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메타버스 콘텐츠 경진대에서 상을 받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메타버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만들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VR 콘텐츠 제작 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전시회나 이런 걸 잘 못 가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게 구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입학을 해서 이렇게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고민하기까지 폴리텍 대학에서 내가 받은 것들 중에 가장 좀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가장 도움을 받은, 여기에 서브스케이트 보드 창업하신 김경민 대표라고. 네, 맞아요. 네, 여기에서 YTN 생생경제에서 네네. 출연하신, 제가 폴리텍에서 주최하는 벤처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도 참여를 하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김경민 대표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적극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적극 추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창업에 대한 경험을 이제 나눠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폴리텍에서 이제 먼저 창업하신 선배님들을 이렇게 한시로 멘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네. 제가 알지 못했던 길을 찾을 수 있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항상 이 졸업생이나 재학생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또 연말이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새해에 뭐 내가 좀 직업을 다른 걸로 무언가를 가져봐야겠다거나 아니면 도전을 꿈꾸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강다은 씨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해가 바뀌면 항상 새로운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짐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모든 분야가 서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해온 분야가 아니라서 전혀 다른 분야로 가더라도 모든 연결점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면 오히려 자신만의 차별화되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 모든 분야에 서로 연결점이 있고 그 연결점을 내가 찾으면 나의 강점이 바로 그것이 된다라는 말 너무너무 인상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은 지금 현재 기술입니다. 지금 특히 AI와 메타버스 시대에는 더구나 하나의 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폴리텍에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시고 그러면 우리 강다은 학생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창업도 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활기찬 그런 취업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폴리텍 대학의 조재희 이사장님 그리고 재학생 강다은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